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부동산 뉴스 제목 보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야기들 많고요. 청약 분양 이야기들, 대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바로 제목 정리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장 규제 파트에서 이제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이제 특히 버팀목 전세 대출하러 가셨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상담이 많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담보대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전세 대출을 레버리지 갭 투자나 갈아타기 등등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관성 모든 이제 대출들을 최대한 막기 시작하고 있어요. 보통은 금리 인하가 이제 되면은 예대금리, 소위 예금은 올리고 대출금리는 이제 낮추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식으로, 그리고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위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 그 다음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 이런 디딤돌이나 버팀목을 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소득이나 무주택자이고 이런 조건들을 볼 때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 진입 자체를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사실은 여기와 해당이 안 되는 현금 부자들의 이제 잔치, 그들만의 리그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런 대출 금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걸 바라시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 미국 경제뿐만 아니고 대선과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환율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볼 때, 물가는 그 한국은행에서 말한 대로 2% 잡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시장은 대출 때문에 큰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그 혼란의 대상자분들이 결국 소위 표현을 하자면은 사회 초년생 서민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때문에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용 숙박시설, 비아파트 중 생활용 숙박시설 중에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서울 쪽 마곡 르에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 전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의 이제 생숙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현재 있는 생숙 같은 경우는 용도나 숙박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9월까지 연기를 시켜놨죠. 근데 마곡로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 전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이제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생숙에서 소위 오피스텔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야 돼요. 용도 변경하려면 지구 단위를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준공정이기 때문에 거의 100% 수분이나 100%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반대를 했대요.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이분에 대한 수분양자에 대한 이제 신의성실 위반으로 해서 해지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그 반대하시는 분도 왜 반대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사에서 아마 해지를 해서 중도금을 떠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통과가 됐다. 지금 이제 해운대나 수영 쪽 있으신 강할리 이런 분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고요. 이거는 준공전이기 때문에 이제 100% 동의가 필요했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지금 22일 날 특별건축구역이 됐는데, 부산시 이제 15 소식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됐다 보시죠. 보도자료를 보면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한 제도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고 한다. 보통 지금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해비치, 남천이 재건축, 여기랑 그다음 하버타운, 미포, 영도, 영도골, 반려, 우동복합, 이 7개의 이제 대상지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된 게 이제 공동주택으로 본다 하면은 남천이고요. 소위 상해비치가 됐고요. 그 다음 호텔이나 이제 관광숙박, 영도나 남포동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3군데가 됐다. 그래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데
이 북한이나 세계 엑스포 이런 것들이 되고 했었으면은 정말 좀 다른 식으로 흘러갔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부산의 이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뭐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도 NC 백화점도 다 하고 홈플러스도 다 나오고 거의 이제 주상복합을 하고 지금 부산의 대부분 곳곳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업들이 뭐 기업도 다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관광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결국 랜드마크, 소위 말해서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LCT 같은 경우도 랜드마크죠. 마린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LCT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가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위 말해서 건축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건축구역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지정 시범사업단 대상지로 이제 선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포동 하버타운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6층에서 지상 45층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이제 관광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남천이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인데 이제 지하 4층부터 지상 99층 99층 하니까 다들 이제 뭐 초고층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 형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뭐 건축 디자인을 하시는 설계를 하시는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그 소위 말해서 뭐 공공이나 이제 조합처하고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멋들어지게 무조건 멋들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적인 거를 포함을 많이 시킵니다. 이 현실적인 부분보다 예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대상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이 디자인을 뽑은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보시면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총칙의 목적 정의 이런 것들 똑똑똑똑 하고 이제 어떻게 지정 심의 절차를 할 것인가 이 그림으로 설정이 되는데 공공이 이제 진행을 한다 하면은 뭐 지정 신청을 하고 직권으로 해서 심의를 받고 지정 결정하고 간부에 고시하고 허가 신청하고 심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이제 민간이 주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면 동의를 이제 넣었고요. 이제 제안을 했고 지금 구천자 시장이 박영준 시장께서 이제 하셨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심의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45일 이내에 이제 심의가 이제 들어가고 뭐 필요성, 타당성 이런 식으로 다 검토를 하고 지정 결정하고 통보하고 14일이나 간부에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은 결국에는 뭐 좋은 점은 뭐겠어요. 예,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서 그만큼 뭐 사업성이 나온다 이 말이죠. 99층을 그대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100층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건축비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로 파고들어도 1.5배에서 2배가 들지만 이제 사실은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초고층의 한계선은 이제 소위 말해서 50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70층 이상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사비가 2.5배에서 3배가 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시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포동 쪽은 이러는 여기입니다. 예, 남포동 1호. 결국 바닷가 라인에 이제 자가치역이랑 가깝고 공유주차했으니까 이쪽에 이제 짓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청학동은 이쪽 라인에 이제 짓는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위비치죠. 뭐 다들 관심 있는 게 상위비치가 특별건축구역 이제 시범단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말하는데 이제 사실 됐습니다. 됐다 하면은 지금 보신다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되겠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자 보시면은 W가 있고요, 서밋이 있고 지금 뭐 자이도 있고 그 다음 뒤쪽에 이제 더샵이나 여러 가지 있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보다 더 높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요렇게 보시면 요 정도까지 올라가겠네요. 뭐 느낌상
예,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서로의 일조나 이제 시야 간섭 이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단지 동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결국에는 뭐 LCT 느낌, LCT가 생기고 나서 뒤쪽 주변 아파트들의 이제 시야 공간이 뭐 많이 이제 제한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중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삼입비치를 소유하신 분도 있고 저도 삼입비치 매매를 진행했었고요. 제 소유주분께서는 제 그 매도인께서는 뭐 우선은 분담금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하셨고요. 지금 매수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고 매매를 하고 나서 느꼈던 거지만 이제 지금은 발빠르게 진행되는데 한동안 이제 물건이 잠겼었습니다. 사실 매매가 지금 매매로 이게 뭐 광고성 매물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정말 매매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지금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제 재건축 단지의 이제 전월세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나중에 공가를 위한 명도 이주에 이제 협조하는 조건으로 전월세 같은 경우는 엄청 싸게 나옵니다. 뭐 전세도 뭐 1억이죠. 보통은 이런 단지가 이런 평수를 볼 때 전세가 최소 한 2억 5천에서 3억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전세 8천, 평균 이제 전세가 한 1억 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억에서 1억 2천. 월세 같은 경우는 더 쌉니다. 지금 1000에 40, 1000에 5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전월세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매가 또 중요하겠죠. 우선은 매매를 한번 좀 크게 보실게요. 평수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시겠죠. 뭐 16평, 작은 평수 때. 지금 고점으로 흘러가다가 사실은 이때 고점에 올라가서 고점에 올라가다가 사실은 하락장으로 왔었고 지금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제 특별건축구역에 이제 시범단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건을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결국 내놓으실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는 끝났거든요. 뭐 이자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경매에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급매로 내놓으실 분들은 내놓으셨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라기보다 버틸 수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조금씩 물건이 나오는데 금액대가 매매는 금액대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제 전세가율이 뭐 매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보시면 평균 한 24억대 근데 전세가 1억에서 1억 2천이고 뭐 전세가율이 10%도 안 됩니다.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되는 보통 전세가율이 지금 거의 7, 80, 90%가 돼야 갭 투자가 들어가는데 가율이 5%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월세 같은 경우도 뭐 1000에 50 이런 식인데 결국에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 하실 분들 결국 현금으로 하실 분들이 정말 여기에 이제 실거주를 하시거나 정말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나온 분담금과 기존의 분담금과 새로 이제 분담금이 다시 이제 총이르고 다시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분담금이 제가 이제 손님 거래 매매 거래를 할 때 분담금이 평균 최소 8억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8억에서 10몇 억이 나왔는데 분담금이 아마 최소 12억 15억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로얄층을 한다 하면은 평균 뭐 이게 이제 펜트식으로 간다 하면은 매가가 한 뭐 평균 한 70, 50억 이상은 넘어가서 한 100억 사이에 분담금이 한 평균 한 20억에서 한 30, 40, 32억, 한 35, 한 20억에서 35억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평균 한 15억에서 한 30억 정도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완판이 되고 뭐 그런 거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은 이제 24억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간평가 그대로 뭐 이 전세가 지금 1억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있으시면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의 이제 잔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16평도 그렇고요. 24평도 지금 올라가다가 이제 싹 내려가죠.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참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12억대에 샀는데 지금 평균 한 5억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되려고 하면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내가 시간을 그만큼 기회비용을 버리면서 투자를 할 때 내가 버틸 수 있냐. 이게 이제 최대의 이제 출발선입니다. 내가 버틸 수 없고 시간에 투자할 수 없는데 이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물리고 정말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이제 투자의 이제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최대한 버틸 수 있다 하면은 뭐 문제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입지 괜찮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입지 괜찮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제 수요 공급의 심리가 움직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결국엔 내가 그 시장에 진입은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하시면은 이제 최적의 타이밍을 이제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결국 최적의 타이밍과 이제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뭐 29평도 그렇고요. 다 지금 보시면 고점에 올라갔다가 정말 뭐 한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갔었죠. 이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6억대였는데 뭐 16억대, 15억대 결국 정말 초창기 때 비해서 뭐한 10억이 뛰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서울의 일반적인 이제 재건축 아파트랑 비슷하게 뛰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거짓말을 하는 이런 건 아니고 그만큼 서울 쪽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일반적인 어느 정도 네임드 있는 뭐 재건축하고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오션뷰라는 그 하나의 이제 소위 말해서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평수들을 많이 사세요. 감정가도 높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분양받기도 편하고 그래서 했지만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손해를 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내가 얼마에 사서 이제 얼마에 이제 내놓을 것인가. 지금 보시면은 뭐 174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큰 평수죠. 지금 보시면 174 같은 경우는 뭐 평균 한 최고점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보시면 한 15억대에서 20억대 사신 분들이 24억에 내놓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뭐 한 수익률이 한 3, 4억 시간 대비 1억이니까 뭐 한 수익률이 나쁘진 않죠.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분담금이 나오기 전은 새로운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그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팔려고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분담금이 나오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이제 더 들어간다는 느낌이 딱 들어오면 이게 이제 진입이 쉽지 않거든요. 갑자기 분담금이 지금도 그때 8억에서 한 15억 이런 식으로 낸다고 했을 때 이 사람 그 소유주분들이 멘붕이 왔거든요. 이거를 뭐 갑자기 이제 뭐 해결책이 안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분담금이 지금 더 늘어나게 생기면 정말 이제 내가 매매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정말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 이자가 붙고 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금 잔금을 낼 수 있는 게 대출이 뭐 몇십억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집을 담보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면 뭐 추후에 이제 대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이제 부산 전체의 하나의 하도가 되겠지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축구역이 지정되고 조금 있다가 안정화가 되면 물건이 이제 조금씩 나올 거예요. 금액대도 우선은 상향성이 있는데 대들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부산으로 본다면 이게 타이밍이 내년 한 상반기쯤 된다 하면은 물건이 좀 올해는 지금 12월 달까지는 거래가 조금 줄어들다가 내년 초가 되면 또 거래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 분석은 이런 식입니다. 오늘 뉴스는 시장 규제, 대출 때문에 지금 상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생활숙박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준공전이기 때문에 100% 동의를 다 받는 식으로 했지만 특별건축구역은 뭐 상위피치를 가장 제가 이야기해드렸고요.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